자, 손바닥을 활짝 펼쳐보세요. 아, 저기 생명선이 너무 짧네요. 으악, 일찍 죽는다. 저기 재물선이 끊어졌네요. 헉, 불행하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제정신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병맛나는 사기극, 바로 송금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지 정말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송금을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기 자신을 향해 시원하게 이불킥을 날릴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의 천재적 사기극, 5000년 전 인류 문명의 태동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미신적이었는지 상상이나 되세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면 하느님이 노하셨다. 고외치며 온 마을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빌고 갑자기 해가 사라지는 일식이 발생하면 하늘의 용이 해를 삼켰다. 며 온갖 북과 징을 두드리며 혼비백산했던 시대였죠. 이런 원시적이고 순진한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기꾼 하나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손바닥에 자세히 보니 묘한 선들이 그어져 있네. 이걸 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믿어주지 않을까. 정말이지 천재적이고 사악한 발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손바닥을 가지고 있으니 고객층은 그야말로 무제한이었고, 송금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을 논하는 것이니 증거는 애초에 남을 리가 없어서 검증도 불가능했죠. 게다가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나중에 틀리더라도 그건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다며 얼마든지 변명할 여지도 충분했고요. 현대로 치면 당신의 발가락 사이사이 벌어진 간격을 보고 다음 주 주식시장의 흐름과 급등할 종목을 정확히 예측해 둡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의 기가 막힌 개그였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5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주술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게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예요. 도대체 왜 이런 미신이 21세기에도 통하는 걸까요? 송금의 충격적 정체 대공개. 자, 그럼 이제 송금의 진짜 정체가 뭔지 정말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신비롭게 여겼던 그 송금의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뱃속 임신 13주차의 태아가 너무 심심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까딱까딱 움직이다가 우연히 생긴 피부의 주름일 뿐입니다. 진짜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바지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무릎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무릎 주름을 보고는 이 사람은 무릎을 정말 많이 구부리는 성격이군요. 앞으로 체조 선수가 되거나 무릎으로 걷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예요. 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송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살이 찌면 손바닥도 변하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면 또 바뀌죠. 심지어 매일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거나 특정한 운동을 반복하면 송금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럼 살이 찌거나 빠지면 운명도 갑자기 바뀐다는 건가요? 또 10kg이나 살이 찌신 후로 갑자기 단명할 팔자에서 장수할 팔자로 바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이지 미친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송금은 그저 피부의 흔적일 뿐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이 송금술을 박살낸 방법.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송금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안타까워요. 마치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 라고 굳건히 주장하며 대륙의 끝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중세시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현대의학적으로
송금의 실체를 파고들어 보면 송금은 단순히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피부의 주름에 불과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복잡한 뇌 활동이나 미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송금은 그저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과정에서 피부가 접히면서 생긴 흔적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의 손가락 관절에 있는 주름을 보고 성격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입니다. 어머, 당신 둘째 손가락 관절 주름이 유난히 깊네요. 아무래도 당신은 고집이 아주 센 성격이시겠어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유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송금 패턴과 자식의 송금 패턴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송금이 운명을 결정한다면 부모와 자식은 물론 온 가족이 유전적으로 똑같은 운명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아버지는 성공적인 사업가, 어머니는 존경받는 교사, 아들은 유능한 의사, 딸은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는 등 각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처럼 현실은 송금의 유전적 유사성이 운명의 동일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과학은 송금술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폭로하는 송금의 거짓말, 제가 송금술의 허구성을 결정적으로 폭로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DNA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송금 패턴 역시 거의 똑같거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송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면 일란성 쌍둥이들의 인생 또한 완벽하게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송금이 운명의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가 동일하니 결과물도 같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송금술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현실 속의 일란성 쌍둥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쌍둥이 중 형은 명문의과대학을 졸업한 저명한 의사가 되었지만 동생은 세계적인 미식가가 인정한 뛰어난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언니는 일찍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생은 평생 독신으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죠. 심지어 한 형제 중 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다른 한 명의 동생은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송금술사들아, 이 명백한 현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들의 송금 이론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야? 분명히 이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이렇게 더듬거릴 겁니다. 아, 그건 송금 외에 다른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애초에 송금이 뭔 소용이에요? 당신들의 주장대로 송금 외에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면 송금의 중요성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스스로가 송금 이론이 처음부터 헛소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네요. 이처럼 쌍둥이의 삶은 송금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짓말을 가장 명확하게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동전 던지기보다 못한 예측력 송금술사들이 자신들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그들의 예측력은 단순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 즉 50% 수준과 거의 똑같거나 심지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묘한 심리 기술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속임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술사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매우 외향적이고 활발한 면모를 보여줄 때도 있군요. 세상에 이런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24시간 내내 한 가지 성격만 가진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죠. 당신은 평소에는 매우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지만 가끔은 귀찮아서 대충 하거나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꼼꼼하기만 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강박증에 시달리거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격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송금술사들에게 진짜 실력과 정확한 예측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송금을 보니 2025년 11월 23일 오후 3시 17분에 키 178cm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직장인과 스타벅스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고 2027년 봄에 결혼해서 귀여운 아이 둘을 낳고 35세에 서울 강남에 럭셔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측을 해봐야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면 100% 틀릴 것이 뻔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애매하고 두루뭉술한 말로 듣는 사람이 스스로 해석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송금 믿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리. 솔직히 말해서 송금을 맹신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들이 송금을 믿는 데에는 몇 가지 뿌리 깊은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기 귀찮아서 송금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끈기를 발휘하는 것보다 단순히 내 송금에 내 운명이 다 나와 있어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삶의 해답을 찾으려는 게으른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불행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송금을 믿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내 송금에 재물선이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죠.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나약한 심리가 투영된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서 송금을 믿습니다. 나는 황제 송금을 가졌어. 나는 좋은 송금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이야. 와 같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착각을 통해 자기 만족과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존감이 낮거나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미성숙합니다. 게다가 송금을 믿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인지적 오류에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송금술사가 말한 것 중에서 우연히 몇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역시 송금은 진리야. 하면서 그 부분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반면에 송금술사의 예언이 빗나가거나 틀린 경우에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정말 편리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은 결국 스스로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송금 때문에 박살난 인생들 송금을 맹신하다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좀 보세요. 이들은 송금이라는 허상에 갇혀 스스로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생명선이 짧다는 30대 남성. 이 30대 남성은 평소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금술사로부터 당신은 생명선이 매우 짧아 일찍 죽을 팔자다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그는 마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으며 술과 담배를 줄이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찍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라고 체념하며 건강관리에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실제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려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자가 성취 예언을 달성한 꼴이 되었습니다.
송금 때문에 실제로 일찍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그의 짧은 생명선은 운명의 결과가 아니라 그 예언을 맹신한 그의 선택과 포기의 결과였습니다. 이 재물선이 없다는 20대 여성. 이 20대 여성은 취업을 앞두고 진로 고민이 많던 시기에 송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송금술사는 그녀의 손바닥을 유심히 보더니 당신 송금에는 재물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군요. 평생 돈과는 인연이 없어 가난하게 살 팔자입니다라고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큰 충격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돈 못 벌 팔자인데 굳이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거나 돈을 모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대충 아무 회사에나 취직하여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투자나 재테크 공부는 물론 미래를 위한 저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상대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 못 벌 팔자라는 예언이 또다시 자가 성취 예언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가난은 송금 때문이 아니라 송금 예언을 믿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녀의 무책임한 태도와 나태함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송금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포기하게 만들며 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송금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손바닥 주름 몇 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헛된 미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송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송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사시는 분, 또는 송금이 나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잘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통쾌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바보 같은 미신은 이제 그만 진짜 인생을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